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챕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 2024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유예가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많이 했지만 예상 외로 바로 5명 이상 사업장, 거의 뭐 전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이 과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도급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사업주 등의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내용이 중대산업재해 영역으로 과제가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 발생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 영역에서 또 두 가지 사항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산업재해나 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주로 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었고, 사업주 같은 경우는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뭐 이런 게 많았던 반면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라고 해서 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제 책임이 발생되는 것. 요게 이제 크게 변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뿐만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발생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역까지 넓어진 그런 측면이 크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문구 하나지만 굉장히 현장을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뭐 어떤 행사가 벌어지다가 사고가 나면 주로 그 행사장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라고 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시설을 점유하고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들까지 이제 책임이 발생되니까, 그래 우리 이제 이 PC 업계들도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양쪽 다 1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되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해서 한 7가지 등의 의무사항들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이라고 하면 중대산업재해 측면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해당이 되겠고요. 반면에 중대시민재해 측면에서 보면 안전보건관계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법령들을 다 고려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1호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왼쪽에 녹색은 중대산업재해 측면, 오른쪽에 주황색은 중대시민재해 측면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공통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제가 메모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그리고 목표를 수립해 놓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행사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일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 방침과 안전에 관한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부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연간 계획, 월간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을 편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 그리고 세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직원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비할 것,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러한 안전보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의무들, 이용자에 대한 의무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급 위탁 등 그런 업체 등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 PCO 업계가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처벌 내용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명 이상 발생되거나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치료자가 10명 이상 발생된 경우 등이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메모에 나와 있듯이 벌금 부과, 즉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면 굉장히 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벌금에 대한 부과,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과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동안 우리 국제회의기획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들이 의무 적용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들에서는 산업안전에 관한 관심이나 그러한 이행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주로 시설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가 진행될 때의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는 시설 운영 업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게 많이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PCO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발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처도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시민 재해와 관련된 측면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먼저 우리 회사 내 직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리고 관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행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평상시 우리 회사에서 해야 할 활동을 파악해 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을 파악해 보는 것이 행사 시에 안전보건 활동의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상시의 활동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것과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책임자를 두고 실무자를 두고 전문가를 두고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 감독자를 두어야 한다. 도급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 사업까지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근로자의 참여를 담보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6가지 내용이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제회의기획업은 그동안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의무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이러한 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죠. 지금도 역시 산안법에 따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러한 체제의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새롭게 우리의 의무로 발생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산안법에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내용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찾고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됐을 때의 처리 등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상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임무도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을 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들,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 기타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이 책임자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점검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는 이제 실무자로서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체크해야 될 업무들을 실무선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준하는 역할은 보통 사업주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 담당 또는 사업 담당 임원들이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보통 팀장, 부서장급 등이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서 산업안전에 관한 예방활동 이런 것들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가 있고요. 30명 이상이 안 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가 없어도 근로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활동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방침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영 방침은 모든 회사가 똑같은 문구를 써서는 경영 방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업체의 특성, 우리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경영 방침을 만들고 이것을 회사 내에 비치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매뉴얼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대한민국에 모이게 하는 국제회의의 파트너로서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정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우리는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사업장과 국제회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협력사 근로자,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우리는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도급, 용역, 위탁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우리는 안전보건 방침의 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담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세하게 우리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담아서 경영자의 의지로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침과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표준안으로 드린 것은 행사와 요거는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예방 계획이죠.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하고 1년간 시기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지를 구체화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면 결국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 중처법에서 얘기한 인력, 예산,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조화롭게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과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활동 중요하시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무직 종사자는 1년에 12시간, 반기에 6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등에 있어서는 연간 6시간 이상 또는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우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이러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산안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에게 또 안전보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준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교육 결과를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위탁할 때 제안을 하고 우리의 안전보건 역량과 활동을 표시할 때 그러한 결과물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이제 의무가 아니지만 산업법상 의무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관리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 유해 요인들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자에 해당이 되지만 외부 출장, 이동, 행사 진행 등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업무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위험성 평가는 업무 공정 차원에서 발생되는 유해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장소적인 위험 요인, 시설적인 위험 요인들을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주로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는 장소적인 위험이나 시설별 위험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 요인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들을 찾고 그것을 체크해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종사자의 위험 요인을 예를 들어보면 뭐 바닥 상태와 관련한 부분 체크할 수 있겠죠. 미끄러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기 감전도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컴퓨터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도 많이 쓰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제 전기선에 대한 체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사무기구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 보면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끼임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조명, 온도, 습도,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의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사무직 종사자의 유해 위험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기획 업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이동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행사와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제안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고객과의 회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따른 위험 요인들도 체크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찾는다는 의미. 우리가 보통 아차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차 사고라고 하는 거는 하마터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는 상황들, 그건 누가 제일 압니까? 그 일하던 사람이 제일 알죠. 그래서 그 아차 사고를 찾아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취가 되고 내가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예방 활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활동으로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이게 중처법에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막고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신속한 구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될 안전보건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담당자, 책임자 규정하고 규정, 협의체 이렇게 조직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성 평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조치 활동,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상시에 우리 회사가 해놓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별도로 있다고 보면 경영 책임자가 있고 서로 간에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 감독자는 회사 내에 꼭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보면 국제회의 기획업 같은 경우는 기획팀이 1팀, 2팀, 뭐 3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팀, 뭐 연구소, 뭐 이렇게 IT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각의 부서와 팀의 팀장 정도가 관리 감독자가 될 수 있고 이게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둔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의무사항을 뭐 준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소속 그 산하에 있는 근로자들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하고 있는데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직원으로 직접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을 해야 돼요. 예. 그 월급 주고 그 일만 하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은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하는 것을 도움받으시면 되고 그 밑에 체계적인 규정, 그 다음에 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노사협의회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사업장 자체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행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업장 자체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체계 구축하는 것이 이제 행사 진행할 때도 행사 맞춤형으로 조직 구축,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계획, 매뉴얼,
그다음에 다양한 협력업체 등에 대한 체크,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사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일단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행사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셔야죠.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자가 설정이 되고 필요하면 또 그 밑에 관리 감독자까지 돼서 우리 PCO 업계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관리, 시설 운영 업체가 있게 되고 그 시설의 안전 문제는 그 운영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죠. 행사장을 설치할 때 무대나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하남 콘서트장에 그 무대 설치하는 그 공사장이 무너져 가지고 8명의 인부가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사고가 났던 그런 상황이죠. 해외에서 참여자가 오게 되면 관광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에게 숙박업체를 제공해야 되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다양한 그 행사를 위해서 연결되는 그런 협력업체들이 이 안전보건에 관한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PCO가 나름대로 체계를 구축한 이후에는 이런 발주처를 비롯한 PCO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함께 구성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공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발주처와 우리 PCO의 PM으로 제가 규정을 했는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게 되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발주처 안전담당자, 시설관리업체 안전담당자, 설치공사, 숙박관광,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요원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행요원은 협의체의 구성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교육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색의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고요. 운영하시다 보면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발주처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게 좀 어렵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운영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발주처도 나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에 안전보건관리 활동에서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목표를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듯이 행사 기간 동안에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PCO 입장에서 행사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나눈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지역 축제 등에 있어서 우리 소방청에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행사 계획 단계, 시작 전의 단계, 그 다음에 행사 진행 단계,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점검 그리고 재해가 나면 그 대처에 대한 계획 등을 점검하고 상황실을 설치한다든지 소방차, 구급차 등이 대기한다든지 비상연락망 등을 체크하는 것. 그 다음에 행사 진행 중에는 이용자 진출입 동선 관리, 안전관리요원 이동 배치, 무대 주위 통제선 설치, 교통정리 이런 부분들. 마무리 시에는
다 끝났다고 이제 여유 갖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설물 철거 시 안전조치, 폐기물 수집 처리 방법, 청소 상태 확인 등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계획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안전보건 행사 맞춤형 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까지 행사 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뭐냐? 중대산업재해는 제가 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대시민재해는 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열한 걸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설 운영 업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시설물 안전 유지 관한 특별법.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 운영 업체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죠. 공연법에서도 공연이 진행될 때 그 공연장의 안전정보 시스템을 갖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법, 화재 예방법, 감염 예방법, 공중위생 관리법,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등 시설 행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각각의 업체들, 협력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체들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꼭 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설 운영 업체에는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설 운영 업체는 이러이러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시설물 구조 안전, 옥상, 지붕, 계단, 복도, 외벽, 지하실, 시설과 관련된 이런 체크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했는지를 시설 운영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체크하시면 되고, 아까 협의체를 구성하셨으면 그 협의체에 오셔서 그 시설 운영 업체가 이러이러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취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 점검표,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기는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재난 유도등, 비상 조명등, 완강기, 방화문, 비상 탈출구, 옥내 소화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 설치법 등에 따라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기 안전 점검표,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 안전 점검표, 뭐 이런 것들이 시설 운영 업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사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각의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중시설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시설이라도 대형 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에 대응 계획을 각 시설마다 다 갖춰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런 내용을 우리 PCO 독자적으로 그 행사에는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지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업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대 설치 공사 또는 부스 설치 공사하는 이런 업체들에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다 보면 사다리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거나 비계 등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사다리 사용할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뭐냐? 반드시 2인 1조가 함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설치할 때도 반드시 하층부가 고정이 돼서 안전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위험성 평가는 실시했는지, 직원들에게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에 대한 예시, 비계에 대한 예시 이런 부분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설치 공사에 대한 것도 안전보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예전에는 이런 행사장에서 이런 설치 공사하다가 재해가 나면 설치 공사 업체가 그냥 책임을 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지배, 관리,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발주처라든가 또는 우리 PCO 업계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운영 업체와 무대 설치 공사 업체에게 확인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우리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위험성 평가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등록 업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민에 대한 또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등록 업무 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표준안으로 이렇게 드려본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수 있겠죠. 모든 참가자의 행사장 시설 출입 동선은 안전성을 확보했는가, 무대를 사용하는 VIP 연사 출연진 등에 대한 등단 퇴장 동선은 안전성을 확보했는가, 공간 규모의 참가자 인원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운영 인력이 배치되었는가, 행사를 참여하는 운영 인력에게 행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가. 옛날에는 행사 운영 요원을 뽑아서 사전에 교육시킬 때 행사와 관련된 교육을 주로 많이 시켰다면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서 행사 운영 요원이 안전관리 요원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보고 절차와 지침을 마련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 업무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보안과 주변 교통 환경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관련 업체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있겠습니다. 식료품, 식음료, 또 위생, 연회.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다가 뭐 식중독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위생 관련한 문제가 또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음료 공급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그 업체의 인증 사업장인지 여부, 위생 상태 이런 것들도 점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들은 보통 그 시설 운영 업체에서 식음료 뭐 연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업체를 또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이제 또 체크할 거, 위험한 이제 부스나 전시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검토했는가, 이런 부분들, 참가자 동선, 비상구, 비상탈출 경로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시, 그러면 이제 등록, 진행, 마감 이렇게 되겠죠. 마감 시에는 이제 퇴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시 퇴장으로 인한 혼잡 가능성 대비했는가, 구조물 철거 등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체계적으로 되었는가, 또 나가서 차량 이동,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안내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행사장 최종 마감 확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점검할 사항들을 다 체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행사 등록, 진행, 마감 관련한 체크리스트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제 관광업체의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관광업체는 또 보험을 가입했는지, 기타 안전에 관한 그 가이드에 대한 뭐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동, 숙박, 수송과 관련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숙박업체는 이제 뭐 인증 정도 수준에 이르는 데인지, 숙박업체의 안전 조치는 다 됐는지,
수송업체의 운전자는 경력이 충분한지, 차량은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상호 간에 공유가 되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안전조치를 다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안전조치에 보다 신경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안전에 관한 교육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전문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으셔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행사장의 안전보건 활동과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종합인데요. 우리는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우리의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의 종사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행사에 참석하고 행사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과제가 행사에 있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및 종사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발굴하고 장소적 위험을 발굴하고 시설상의 위험을 발굴해서 우리 근로자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근거 법률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참석자 및 이용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객 및 이용자가 참석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객 및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또는 재난 및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위험에 놓이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법률은 재난관리법, 시설물관리법, 공연법, 화재예방법,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치공사업체, 시설운영업체, 급식업체, 숙박업체, 관광업체들과 상호간에 이러한 안전조치들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신다면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가 상당 부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